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현이고요. 예, 우리 또 김영민 씨,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남욱 변호사, 소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정말 뒤덮었어요. 예. 근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진짜 강남구 그에서 좀 오래 있다가 그 일산으로 넘어가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 꽤 많은 짧은 시간에 돌아다니셔가지고 좀 공포감에 휩싸이긴 했습니다. 일단 뭐 밖으로 많이 싸돌아다니지 않는 게 네네. 미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들 조심하시고요. 예. 특히 중국의 우한 다녀오신 분들 정말 각별한 또 자기 몸 상태 네네. 체크는 물론이고 뭐 발열이 나면 1339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그 옛날 사스 왔을 때 정말 WHO에서 지정한 정말 그 대처를 잘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처를 잘했죠 그때. 그렇죠. 예. 농구 정부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하고 지금의 대응을 보게 되면은 네. 너무 나아졌다. 음.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사스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렇죠. 때, 네. 그리고 메르스는 스윙박, 근해박, 근해박.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재인 대통령 그 중간에 신종플루 하나 있었죠. 시정풀도 MB 때. 하여간 예.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망자 0명 현재까지. 네네. 예. 이 가운데 정부는 정말 뭐 말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뭐 예.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제가 철저하게 관리 잘하고 있다는 게 또 예. 언론계의 정평이기도 합니다.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 어려움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각별한 마인드를 갖고 그렇죠. 이 병을 다스리려 한다면은 바이러스를 다스리려 한다면은 능히 방역 가능합니다. 네. 예. 아 저는 그리고 이런 그 안 좋은 그 바이러스 이런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요때다 싶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특히 저기 어디야 그 우한에서 예. 전 세계로 데려온다니 말이 되느냐. 그걸 천안 왜 우리 동네 우한에 지 아들이 살고 있으면 지 딸이 살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건가? 줄여야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줄여야죠. 다 전 세계 보내가지고 그렇죠.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 세계 말이야. 네. 그 돈을 내고 그 태웁니다. 뭐 나중에 그분들이 돈을 내시는 그건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공짜로 해준 게 어디 있어요. 네네. 또 오시면은 바로 그분들을 또 이제 격리한다. 격리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복기 지나서 뭐 괜찮으면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또 기사에 또 무슨 뭐 천안은 무슨 죄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쓰더라고요. 천안에 격리를 한다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좀 천안이 보기- 몇 평인데 무슨 뭐 예, 보기 좋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처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막 정치적으로 막 갈라치게 해가지고 막 국민 우려를 높이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맙시다, 예전에 진짜 예.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원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오, 네네. 방사능이 누출됐어요. 그럼 판도라가 약간 형님 시나리오로 베낀 거네요. 빨아갔네요. 오히려. 아니에요. 예. 판도라 이후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형님이 판도라를 당신이 빤 거네. 제가 표절을 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예.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원전 근처에 그 경계선 있잖아요. 네. 거기 군인들이 다 막아 못 나가게 네네네. 격리를 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 맞고 죽든지 살든지 넘어오지 마 이런 거예요. 이건 옛날 영화 바이러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근데 내가 지금 그래 아니 그 표절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뭘 베끼신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고립을 시켜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야 너 이렇게 살아 그냥. 아, 그건 나라가 아니죠. 예. 근데 지금 그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전세기 태워가지고 불러가지고 격리 수용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돌려보내겠다. 이것도 반대하는 새끼들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행여라도 우리가 지금 원전을 이고지고 사는데 말이에요. 원전에서 방사능이 만약에 누출돼봐. 네. 그럼 얘네들이 즉각 국민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저희를 믿고 대피하십시오. 이러겠어? 아니면은 최대한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계선 쳐서 넘어오지 마. 그냥 너 이렇게 살아.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쏜다. 거죠. 예. 이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이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좀 이런 거 우리 예전에도 좀 겪어봤잖아요. 예, 어떻게 좀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그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네네네. 마스크를 꼭 쓰고 물을 계속 마셔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을 마시지 않고 목이 말라 있으면 바이러스가 아닌가요? 가짜 그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저 물 좀 주세요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 바이러스가 그래서 쉽게 물을. 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네.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광고하고 네. 본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여 세도 농협 대추 토마토즙 그렇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울 토마토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부여 세도입니다. 부여 세도. 방울 토마토 중에서도 대추 토마토는 일반 방울 토마토에 비해서 당도는 높지만 칼로리는 적습니다. 와. 그래서 먹기 편한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진짜 찌네.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이 대추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요,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풍부한 비타민 C는 신진대사를 促진시키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그리고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부여세도의 대추 토마토를 물 한 방울 없이 통째로 갈아 만든 토마토즙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즙 99.9%의 설탕이 아닌 스테비올 배당체. 요게 그 0.01% 들어가 있어요. 이야. 자, 스테비올 배당체가 이제 단맛이 나는 허브로 만든 천연 감미료. 그렇군요. 아, 그래요. 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 천연 재료다. 그쵸? 봐도 네네. 무리가 아닙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만들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품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믿을 수 있는 부여세도 농협에서 모든 원재료를 직접 관리합니다. 왠지 믿음이 가요, 농협. 그렇습니다. 예. GAP 인증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 등록 100% 국내산은 기본입니다. 농협에서 엄격히 선별 관리한 대추 토마토를 헬섭 인증 시설에서 가공해서 누구나 쉽게 음용할 수 있는 스포츠 파우치 형태로 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예. 파우치군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게. 예. 100ml 20호가 15,900원. 한 포에 800원 꼴이에요. 네네네.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자, 토마토즙, 건강한 토마토즙, 100% 천연 토마토즙. 근데 달고 맛있는 토마토즙 찾으시는 분들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부여세도농협 대추 토마토즙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토마토즙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강식품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먹은 건강식품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먹을 때마다 참 맛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약간 그냥 넘기는 걸 못해요. 약간 씹으면서 넘겨야 돼요. 이게 100%라는 증명이죠. 네. 예. 너무나 완벽한 토마토즙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이게 굉장히 진하고요. 그 허브 향이 나는 게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단맛이 그 허브 향에서 나는 네. 이게 단맛이라고 진짜 토마토를 갈아 넣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고죠. 엄청 진하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넘기지만 알갱이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진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거 토마토즙 하면 뭘 다른 걸 섞어가지고 네. 약간 단맛 내거나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설탕 요거 많이 넣죠. 하나도 없이 너무나 달달하게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케찹을 못 먹어요. 아, 왜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토마토 케찹 먹다가 한번 그 속을 한번 개워낸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이고. 그때 이후로 케찹을 아예 못 먹어요. 감자튀김에 뭐 저는 여자분의 그 첫 요소 중에 하나가 케찹을 안 먹는 여성이 이상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만약 맥도날드 가는데 케찹을 감자튀김 케찹을 찍어 먹는다. 아, 그 뒤로 안 만납니다. 아, 그래요? 예, 뭐그 정도입니다. 예. 지금 아. 형수님은 안 먹어요. 예. 진짜요? 원래 먹는데 저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토즙은 저는 너무 맛있어요. 저 아까 한 방에 먹는 거 보셨죠? 예. 예, 그 정도로 제가 맛있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아, 토마토즙. 그런 취향이 있었구나. 네, 이제 우리.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저기부터 가보죠. 댓글 네, 코너. 댓글부터. 아, 네, 댓글 감사합니다. 예. 네. 저기 오늘 댓글 코너는 좀 특별하게 준비해봐서 오, 제가 뭐 넘어갈 선물 수가 주시는 없어서요. 거예요, 이벤트? 네. 댓글을 읽어줘. 그건 아니고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검찰 상가집 추태 사건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김용민 PD님이 저에게 질문을 3개 하셨는데 네. 제가 3개 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당장 하차해라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차를 왜 해. 아이고. 오늘은 그 대답 못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먼저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추 장관이 그걸 받을 거라고 보는지 안 받을 거라고 보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윤석열 총장이 중간 수사 라인을 건너뛰고 실무 검사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윤 총장의 추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는 윤 총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신뢰한다고 볼 수 있는지. 오. 질문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공부한 참고 문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하중 전 전북대 교수가 2011년도에 쓴 논문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권에 관한 고찰을 참고했고, 거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국회 사무처 사무처장으로. 입법조사처 처장님으로 네, 계신 것 처장으로 같더라고요.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다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조직 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이지만 기능 면에서 보면 범죄 수사, 공소, 재판 집행을 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검찰청 법에도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아무개가 이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어. 그럴 때는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장관인데 야 인마 너 일을 그따위로 하니? 이게 아니라 안 돼요. 네. 총장, 검찰총장한테 A라는 검사 있는데 그거 좀 관리 좀 해야 되겠어. 이게 일이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예, 거죠. 그렇게 이제 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검사들은 구체적 사건을 처리할 때 이제 검찰총장을 방패 삼아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이에요. 근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내세워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조국 그렇죠. 가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소 독점권, 기소 재량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방임될 경우에 무소 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는 늘 적절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한데,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국정감사라던가 그렇지. 탄핵소추 등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사법부는 영장주의 원칙 등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것이어서 효율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에 비해서 검찰 조직의 상급 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는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정 운영의 대표자이고, 그러니까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그렇죠. 권력자예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맞아요. 네.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으니까. 그렇죠.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주권주의에 선출된 국정 운영의 대표자이고, 예. 법무부 장관은 그러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그 통제는 말씀하셨듯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민 통제라고. 문민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결론은 나왔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유임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조직 논리에 매몰돼서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좋았다. 괜찮았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서로 견제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는지 안 거두었는지 그 자체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윤석열은 안 자르고. 예. 뭐 사퇴를 안 하면 자를 방법이 없겠죠. 방법이 없죠, 지금은. 아니면 예. 뭐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좀 원론적인 문제이고 가능성은 좀 희박하잖아요. 검찰총장도 탄핵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검사니까 징계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이게 좀 그 2년 임기와 관련돼서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2년 동안은 이제 좀 제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 임명권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임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신임해가지고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를 진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풍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쵸, 근데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에 아이, 대해서 문 대통령은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르진 네. 않을 거예요. 네,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말만 안 했지 저는 명백하게 불신임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정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진짜 엄청나게 제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불신임했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용서하겠어요? 근데 그 연초에 말씀하셨던 것은 뭐 재신임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좀 들게끔 아니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불신임한다라는 그러니까 신임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약간 네. 그 뉘앙스가 약간 네.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을까? 신임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안 했지만, 네. 신임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조건부 신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으로 조건부 판단하지 신임이다? 않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 50% 정도 신임, 50% 아니, 정도 근데 이게 불신임. 사실은 반반이군요. 반반.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진짜 어디 산에서 왔냐 그랬어요. 왜요? 눈치가 없어갖고. 그래. 그러니까 뭘 고문관이었구만. 아니 예. 뭐 어떻게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눈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도 이 정도 이 상황이었으면 아니 뭘 해야 되는지 알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를 제가 처음에 했는데 수사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결과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야죠. 뭘 말을 해야지 알아요. 네. 꼭 말을 해야 되나? 말귀를 진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나? 근데 그런 신호를 줘도 안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아니라 그런 적어도 분이었으면 박근혜 정부 때 그만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화나는 게 네. 뭐냐면요. 대통령은 수사하도록 놔뒀잖아요. 네. 진짜 수사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끝까지 진짜 속이 타들어가고 그 마음에 빚을 지면서까지 정말 그냥 지켜봤는데 그래가지고 지켜봐가지고 수사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항명하는 듯이 막 설 전날에 최강욱 변호사님을 기소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나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표적인 직업 두 개가 있죠. 검사와 기자. 예, 벌려놓고 책임 안 집니다, 둘 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권력자가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밑에 사람이 이제 불러요. 도청도 불가능하고 뭐 그리고 어디서 듣지도 못하게 운동장 한 중간에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너 이 새끼 죽을래? 카레는 저기 네 배엔 피 안 들어가냐? 어휴. 이게 한마디 딱 던지면은 알아듣는다는 거야. 어휴, 야. 아니 심지어는 네. 야당 총재한테도 그렇습니까? 그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 누가? 뭐 어. 야당 총재하고 강력한 맞수인. 맞수인 상대방에서. 네. 어휴. 옛날엔 또 그런 게 정치 깡패도 있고 그랬으니까. 네. 그것도 저기 어떤 노련한 정치인은요. 네. 지역의 얘기인데 그 경쟁 후보가 나타나면은 둘이 딱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면서 기싸움을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네가 나한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새끼야 넌 죽었어 이 새끼야. 너는 야 갑자기 누가 뒤에서 등에다가 코 꽂으면 내가 한 줄로 알아라 이 새끼 하면서 진짜 밤길 조심해라. 밤길 그때 조심해라 나오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상대 그 후보의 그 길을 확 그냥 꺾어버리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 그렇죠. 예.
요즘에 사우나에서 보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냐면 사우나는 녹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둘 다 빨개 먹고. 그렇습니다. 예. 야, 죽으면 진짜 너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자, 네, 자, 다음 댓글이 또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 마지막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반발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차장검사 정결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오늘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아시는 관계라면서? 네, 제가 2011년도에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서 검찰 실무 수습을 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때가 사법연수원 2년 차였는데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님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연수생들과 같이 부장님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오. 가끔씩 생각이 나는 말이거든요. 네네네. 금융 기술은 최첨단이어서 계속 발달하는데 검사가 금융에 대해서 범죄자보다 모르면 금융 범죄를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 없죠. 예. 검사가 범죄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금융 범죄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서 종종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깜도 아닌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은 검찰 내부 윤석열 사단이 가만히 있나? 저 무능한 사람 저기 응?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경희대 후배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네, 안 해. 정말 실력 있고 되게 진실돼 보이시는 분이셨던 그런 근데 기억이 실력도 없고 진실돼 보이지도 않는다. 진실하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밤이 난리 됐겠지. 나죠. 예. 밤이 됐겠지.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검사 같은 기수 동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검사 처음 들어와서부터 아예 뭐 저녁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막 90년대 뭐 중후반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검사들한테 밥 사겠다는 사람들 되게 줄 섰잖아요. 엄청나게 줄 섰는데 예. 그러한 사람들 일절 안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가 소개해 준 사람. 그러니까 검사가 이미 지가 접대를 받아보고 괜찮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막 그런 식인데 그러한 사람들조차 아예 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리가 비슷한 거라도 요만큼이라도 보면 아예 안 갔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 야, 너 그래가지고 검사 하겠냐고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그러죠. 총명하신 분이요. 아유, 그 우리가 이제 윤석열 씨의 그 허상만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뭐 이 참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누구한테 회초리를 맞고 싶어요. 너무 윤석열 씨에 대한 환상이 깊어서 너무 그때 당시에 부끄럽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예,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최강욱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네. 대해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것도 인사발령 30분 전에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이 오케이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패싱하고 내가 그 기소는 안 된다. 기소 보류하라 라고 했는데 그냥 뭐 윤석열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아직은 안 내려. 내린 거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요, 준비 중. 준비 중? 예, 이 예. 방송을 나갈 때 진짜 이미 지시를 했을 거야. 이거 라이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예. 방송을 지금 라이브 있어. 저 라이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패싱이냐, 이성윤 패싱이냐 이걸 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논점이 붙었어요. 서로가 누가 패싱이냐라고 그렇지. 지금 예.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일단 법적으로 검토해 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법적으로 시작하는 게 검토해 주세요. 예, 그 이제 검찰청법 7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검찰청법 7조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삭제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신설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의제기권 신설과 더불어서 또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서울중앙지검 몇 차장이야? 몇 회장이요? 3차장. 3차장한테 그 이제 송경호 네. 한테 야 전결로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한 근거가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정리를 하면은 검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급자는 이의 제기한 검사에게서 이의를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상명하복 규정과 비교했을 때 좀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을 바탕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구조는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휘 감독권을 가지긴 하는데 이런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승계권이나 직무이전권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번 사건에 대입을 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의 제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 이전권 또는 직무 승계권을 행사해서 차장검사 정결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게 한 것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위임 정결 규정이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위배되는 단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러한 경우에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검사에 대해서 감찰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요. 여기서 거기 아니, 감찰에 그런가요?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뭘 짚을까요? 아니 검찰총장이 지시했으면 다 되는 거냐.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도 이의제기권을 둔 것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한 게 기본적인 어떤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수사 실무에 맞냐라는 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최광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피의자로 소환이 돼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송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송달된 서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면서 형제 번호가 붙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형제 번호나 이런 어떤 피의자로 전환되어 가지고 수사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부분과 같이 정경심 교수님 사건과 같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건 기소 내용이잖아요. 기소 내용은 그렇다 쳐도 절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절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 맞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서 죄가 되면 기소를 하는 게 기소권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을 피의자로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서면 조사만 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갖다가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의 어떤 기소 내용이나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절차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죠. 당연하죠. 그 예. 내용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문제 없는 명령이냐 이거라고 볼 수 있냐라고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내용도 문제고 그다음 또 거기에 더하면 기소된 시점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 발표 30분 전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인사가 그렇게 급했던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사 명령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인사 이동한 건 2월 3일. 그러니까 설 지나고도 충분하게 소환 조사할 기회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최강욱 변호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자기가 직접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출석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거 정말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 밥상머리 민심에 올리려고. 밥상머리에 올리겠다. 설 연휴 전날이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인사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자기들이 받은 어떤 인사에 대해서 보복적인 어떤 조처로서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연하죠.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이런 경우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검사에 대해서 감찰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서 주임 검사를 교체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주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전보 발령을 해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다시 직무 이전권이나 직무 승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고 네. 그 지휘를 받은 검사가 윤 총장의 지휘에 따르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또 없고 다시 감찰 또는 징계를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는 정말 굉장히 그 어려운 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검찰은 행정조직이기도 하지만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네. 그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요거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핑퐁처럼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지시를 해야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핑퐁 싸우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시입니까 권고입니까? 명령이죠. 명령 명령입니까? 지시인 거죠. 아. 지휘 감독. 지휘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이니까. 그거는 뭐 권고가 아니고요. 하지 마. 따라야 되고요. 공직자는 윗사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게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무를 배제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인사도 울산시 선거와 관련돼서 수사팀 그대로 남겨뒀어요. 네네. 거기 수사하라라고. 지금 여기 라인 그 지금 인사 난 것은 중간갑부급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수사가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직무에서 배제해가지고 어디로 딴 데로 옮겨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안 해. 근데 수사를 안 하는 팀에 그 차장을 바꿨는데 또 부장을 바꿨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진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민주적 통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로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로서. 감찰은 하지도 않았어요. 네네. 감찰을 감찰 사실은 시작도 안 했죠. 저는 네.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악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한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찰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감찰은 하지도 않았어요. 인사로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 인사에 대한 책임조차 안 받겠다라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감찰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양쪽에서는 절차상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떠나서 그냥 절차상으로는 서로 간에 문제는 특별히 보이질 않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수재비 뭐 변호사님? 이게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런 건 거는 없죠, 서로.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건 서로 간에 없고 이제 검찰과 법무부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동안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중립성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이런저런 정치적 외압에 의해 훼손된 적이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은 법이 정한 민주적 통제 방법을 사용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검찰은 검찰 개혁에 반대해서 무리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검찰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화나는 게 과거 정부는 검찰권을 남용했잖아요. 국정 운영에 사용하고 정적을 남용했죠. 처분하고 막 예. 자기 사건들은 덮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게 수사에 개입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했고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법무부 장관 역시도 검찰 출신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아예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려면 이 검찰권을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 그 법무부에 문민화를 하면서 민정수석도 교수님,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교수님, 아예 검찰을 정말 존중해주고 제대로 놔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시켜준 정권을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거꾸로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고 국민이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적절하게 평가하고 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예 항명하듯이 그것도 지금 며칠 남았어요, 선거가. 총선 지금 70 얼마 며칠밖에 남았죠. 안 예. 남았는데 선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직전에 하고 있어요. 보통 경찰이나 검찰들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사건이 있으면요. 공소시효 한참 남아있으면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해요. 수사 잘 안 하고 참고인들 다른 주변인들 수사할 거 있으면 그런 것들만 몰래 수사를 하고 절대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게 철통보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뭐 비리가 있어서 수사했다고는 하는데 기소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 그럼 진짜 검찰을 개혁의 파트너로 여기고 동반자로 여기고 믿고 힘을 실어준 이 정권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놈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검사의 능력 유무를 떠나서 싸가지가 없는 새끼들이야.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아니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을 주고 또 신뢰를 실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통수 치면은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사실 그냥 걔네들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휘둘릴 게였잖아요. 그럴 때 또 존나게 충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게 아니고 이제 인격으로 대우를 하고 개혁을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역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강자에게 엄청 비굴하고 약하고, 그 다음에 약자에게 막 엄청나게 막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횡포를 부리는 딱 지금 그 꼴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검찰권을 놓아주고 독립시켜주고 중립성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했는데 착하니까 막 도리어 이렇게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지금 검찰이. 싸가지 없는 검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최강욱 형님은 그 기소가 옳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기소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봐요. 특히 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그날 그렇게 기소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빠르게. 말도 안 되는 예. 기소였다고 공소장을 생각해요. 보면요, 다 모든 공소장이 무슨 지방 검찰청 지검장 고직인으로 가요. 그 다음에 검사 담당 검사 사인으로. 그러니까 대검찰청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요걸로 나가요. 담당 검사 사인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 이 공소장 기소와 관련되어서는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재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무엇이 급한디 이게. 공소시효 엄청 남아있잖아요. 무엇이 급한디. 예.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급한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네. 예. 그게 말이- 범죄가 그리고 뭐 그렇게 급박하게 기소를 해야 할 만한 권력형 범죄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지인이 아들 인턴 시키고 인턴 증명서 써달라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총장이 직접 부장검사에게 지시를 해서 기소를 할 만한 사건이었는지는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검찰이 좀 정치검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수사 내용도 너무나 웃긴 거예요. 사문서 위조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행사해가지고 업무 방해한데 공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지금 발급자가 최강욱 변호사님이에요. 최강욱 변호사님이 내가 써준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성한 사람이 작성을 해준 사람이 내가 써준 게 맞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아니라 그러고 그게 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웃겨요. 아니 내가 시키고 내가 했다라고 그러는데 검찰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출근을 안 했다고. 아니 최강욱 변호사님이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거 인턴하는데 날마다 출근을 하냐고. 그 대학생이고 하고 이러는데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간헐적으로 뭐 있어가지고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리서치 시키고 해가지고 인턴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본인이 써준 사람이 써줬다라고 그러고 본인이 그 인턴을 시킨 사람이 인턴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때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와갖고 생뚱맞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소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라도 좀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하나 말도 안 되죠. 그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그 다음 두 번째 업무방해 공범이라 그래요.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그 업무방해 공범이 되려면 알고서 조국 교수님 아들이 어디 대학원 입시에 지원하려는 것을 최강욱 변호사님이 다 알고서 어디 서울대학교 넣고 이걸 다 알고서 도와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최강욱 변호사님 무슨 임시 컨설턴트도 아닌데 인턴 해주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다 알고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고. 아니 본인이 몰랐다는데 알았다는 게요.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아니 너무 지금 화가 나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거는 최강욱 비서관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럼요. 네, 그렇죠. 그 예. 소신을 아이콘이야, 펼쳐왔던 방송이시잖아요 또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행태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길은 정말 가면 갈수록 머네요. 정말 와, 쉬운 그래도 일이 가까운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예. 방법은 이게 안 나가려고 이 사람들 작정했어요. 버틴다. 버틸라고 끝까지. 지금 작정했잖아요. 이게 공수처 전까지 버틴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계속 임기 내내 아니 지금 버틸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목적은 이거겠죠. 끝까지 자기네들 임기 내내까지 버텨가지고 네. 그 총선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대선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심이.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총선에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줄 그런 정파가 승리할 수 있게 그리고 집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집권당으로서. 그래서 예. 지금 현 정부가 했던 그 검찰 개혁을 다 무위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그렇게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그게 겁니다. 됩니까? 근데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니 근데 이제 무효로 생각을 만들 수 해봐요. 있는. 예. 이제 그 4월에 네. 선거 중에 계속해서 여당 후보들만 네. 잡아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막 수사에 들어가요.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요. 여당 당선자들, 이 당선자들도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 같은 뭐 조국 최강욱 죄 뭐 털면 잡아내는 거 나온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어?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런 죄를 다 잡아내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그때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미 그랬잖아요. 패스트트랙 수사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 임명되니까 갑작스럽게 그거 안 한다고 혼날까봐 기소를 그랬죠. 했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엉켜서. 푹싹 그냥 사람 숫자 완전히 빼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인가요? 생각 자유한국당 완전히 줄여가지고 기소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안 될 것도 기소 안 될 것도 막 기소하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약식 명령으로 기소한 거 지금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가지고 다 정치재판으로 넘겼잖아요. 이게 직권으로 해가지고 정치재판 넘긴 거는 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몇백만 원 벌금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게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법원이 혼낸 거예요. 재판으로 가야 된다. 재판으로 가야 된다 이놈아 이러면서.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그 약식 재판, 그 벌금형으로 끝날 일을 정식 재판으로 법원이 바꾼 거 아니에요? 네. 바꾼 거는 얘들한테 죄를 중벌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의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보다 법원에서 더 때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런 네, 정치적인 네, 법원이 했으니까요. 직권으로 할 때 네. 되게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약식 명령을 그렇죠. 정식 재판으로 직권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이례적인 거죠.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원래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의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증거가 너무 명백하지만 경미해가지고 벌금형에 그칠 사건. 이런 것이 약식 명령 청구 약식 사건이에요. 기소죠. 약식 예. 기소.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예, 예. 결국 그 최강욱 그 비서관에 대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을 텐데 지금 이 차원에서 좀 판결 전망을 좀 부탁드리는 게 너무 과할까요? 검토해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댓글을 읽어줄 시간에. 네, 그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아예 뭐든지 꼼꼼하게. 아우 진짜 꼼꼼하게. 그냥 뭐 이 자리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전 무죄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법리를 다 따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신단 말이죠. 그렇지. 예, 우리가 지금 막 뱉는 거랑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가치라니. 우리 나같이. 너는 형같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하려던 이야기를 못했네. 네. 결국엔 계속 버틸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못 버틸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못 어떻게? 버틸 상황.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으로 감찰을 해버리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최강욱 변호사님을 기소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무시를 한 거다, 지시에 불복종한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수 언론이 이거 가지고 다투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찰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사팀의 송경호 차장이 기소를 했던 송경호 차장이 3차장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끝까지 버티고 버텨버린다라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버텨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건으로 감찰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합니까? 그러면? 특수부가 잘못했던 수사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비위 사건, 정말 정관예우 사건,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했던 그러한 사건은 중도 우리 정말 상식 있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검찰 비판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 여론에 못 이겨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찰 건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이거를 공수처에서 할 줄 알았는데 감찰에서 먼저 하는 겁니까? 공수처를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공수처 7월, 8월, 9월 막 이렇게 될 텐데 너무 뒤다. 그건 안 돼요. 감찰할 수 있죠. 감찰할 수 있나요? 정말 네. 최단기간에
즉각 바로 효과적으로 약 먹으면은 약이 막 천천히 들면 안 되잖아요. 즉각 있으면 바로 효과가 있게. 얘가 은근히 잔인해요. 예. 특수부 수사 중에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야?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것도 특수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측근비리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된 것 뿐일 거고, 정관예우 사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관료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죠. 드러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날 잘 수가 안 드러나요. 없죠. 예. 자, 윤석열이 그렇게 했듯 여기도 건수를 잡아서 감찰하면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감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해도 그 안에 내부 문화가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문화를 바꿔주려면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나쁜 사람들이 나가줘야 돼. 그리고 나쁜 거, 잘못된 것들을 처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검찰의 잘못된 정관예우,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검찰 수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아까 참고한 논문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그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해서 행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기